네, 이번 시간에는 뿔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먼저 뿔의 건널비를 먼저 우리가 구해 볼 건데, 건널비는 그 전과 똑같이 밑넓이와 옆넓이의 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개도를 항상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개도 먼저 나오면 땡큐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전개도를 한번 생각을 해서 옆면과 밑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불의 건널비를 바로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이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구하나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여기 빨간색 부분이 아마 우리가 밑넓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 옆면의 높이가 10이다 라고 하면, 여기 한 변이 10인 사각형이 밑넓이가 되니까, 자, 이거는 100이 되겠죠. 그리고 옆면을 구할 건데, 옆면은 여기가 12다, 높이가 10이다 라고 하면, 이게 4개가 있는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 해서 2 곱하기 120 해서 220.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이 사각뿔의 건널비는 32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이 뿔의 건널비는 밑넓이와 옆넓이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각뿔이 아니라 원뿔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뿔도 여기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 모선의 길이가 8cm고 밑면에 반지름이 3cm다 라고 했었을 때, 전개도로 보면 그 전개도는 부채꼴 하나랑 그 다음에 원이 하나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배웠어요.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원에서 이 넓이가 각도에 비해서 얼마나 해당하냐 라고 해서 이제 360분의 각을 가지고 우리가 구했었다면, 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바로 원주 부채꼴에 있는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RL이다, 2분의 1 RL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거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밑넓이는 보면 반지름이 3cm니까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을 해서 바로 9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옆넓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에다가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자, 옆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R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에는 이 밑면, 이 밑면의 원주니까 6파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곱하면 24파이가 된다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건널비는 9 더하기 24를 해서 33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뿔의 건널비는 각뿔이든 원뿔이든 그거를 펼쳐서 전개도를 이용해서 하나씩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뿔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뿔대도 마찬가지예요. 건널비는 그냥 겉에서 봤을 때 그 모든 부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밑넓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옆넓이를 가지고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전개도를 그린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전개도를 느낌만 한번 보면, 먼저 밑면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다 합동이에요.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밑면이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원뿔대 같은 경우에도 부채꼴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잘린 부채꼴과 두 개의 밑면으로 구성된다 라고 해서, 각각 해당하는 그 높이를 여기에서 잘 찾아서 건널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 우리 전에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했었죠? 밑면에서 이 높이를 곱하면 됐었죠. 근데 똑같은데 다만 3분의 1을 우리가 곱하면 돼요. 밑면의 크기가 만약에 같다면 이때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을 한다. 이렇게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의 부피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 박스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삼각뿔을 여기다가 팍 담갔대요. 그리고 담그고 빼고 나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만 탁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직육면체에 3분의 1만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각뿔의 높이도 마찬가지고 원뿔의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부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밑면 곱하기 높이에다가 그냥 3분의 1만 곱하면 되고, 원뿔도 원기둥을 구하는 그 공식에서 3분의 1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옛날 수학자들이 이거를 그 기둥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담가 보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더라 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다 라는 그 스토리를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뿔의 부피를 잠깐 구해보면 이때 밑면의 넓이가 64였어요. 그래서 64에다가 높이를 9를 곱하지만 3분의 1을 다시 곱해서 19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원뿔도 마찬가지예요. 원뿔도 밑넓이가 파이 r 제곱, 그래서 9파이가 되는데 거기다가 5를 또 곱해 줄 건데 얘는 기둥이 아니라 뿔이니까 3분의 1만 하는 거지. 그러면은 3이 하나 슉슉 없어져서 15파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뿔대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자, 뿔대라는 것 자체가 원래 큰 각뿔 혹은 원뿔이 있었었는데 이때 우리가 이거를 반으로 싹 잘랐다. 딱 절반은 아니지만 위에서 어떤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평행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걸 우리가 뿔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원래 만약에 이게 잘리지 않았다면 생각하는 뿔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잘린 부분에 해당하는 작은 뿔의 부피를 빼주면 되고, 이거는 각뿔되든 원뿔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복잡한 개념을 배웠다기보다는 건널비와 부피를 우리가 기둥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에서 곱하기 3분의 1만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전개도에서 그 넓이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건널비를 구했죠. 그래서 개념은 되게 짧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 문제도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도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각불의 건널비를 구하는 건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6cm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전개도겠죠. 그래서 전개도를 많이 그려본 친구들은 알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처음이다 라고 하면 먼저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니까 바로 25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면은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4개가 있는데 원래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여야 되니까 우리가 답을 6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옆면과 밑면을 더해서 85cm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뿔의 건널비도 마찬가지예요. 원뿔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채꼴과 원을 하나 그리게 되고요. 이때 반지름이 9다라고 하면 여기 큰 반지름은 15고 원주는 18파이가 되겠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원의 지름을 구해서 거기 파이를 구하면 이 호의 길이가 되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때 밑넓이는 9cm의 제곱이니까 81cm 제곱이 될 거고요. 옆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2분의 1 15 곱하기 18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81 더하기 135파이의 센티미터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뿔대의 건널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뿔대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이제 똑같이 밑면과 옆면을 한번 더해 줄 거예요. 그래서 밑면이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밑면은 24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밑면은 1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면은 뭐 4개가 있으니까 4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위에 12 더하기 아랫변 24 곱하기 높이니까 10, 이렇게 하면 하나씩 구해볼까요? 먼저 24의 제곱은 색깔을 바꿔볼게요. 576이고요. 12의 제곱은 144가 됩니다. 그리고 옆면도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10에 2분의 1을 하면 720이 돼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은 먼저 506, 76 더하기 144 더하기 72가 되니까 답은 792cm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자, 각불의 부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각불은 각기둥의 부피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뿔은 다 부피가 3분의 1이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뿔의 부피가 168cm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각 기둥이었다 라고 하면 168에다가 3을 곱하면 50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어요. 그죠? 그게 식으로 나타내면 9 곱하기 7 곱하기 높이, 뭐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는 504에다가 9 곱하기 7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504에서 9 나눠주고 7 나눠주면 8이 돼요. 그래서 높이는 8cm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해서 입체 도형을 자세히 보니까 위의 원뿔과 아래의 원뿔이 똑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밑면의 넓이는 25파이예요. 5의 제곱의 파이예요. 거기에 높이를 구하면 12겠죠? 만약에 이렇게 원기둥이 여기 끝까지 슉 있었다고 하면은 높이가 12일 거고, 거기서 3분의 1을 곱하면 100파이겠죠. 뭐 따로따로 구해도 되지만 이거는 뭐 한 번에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원뿔대의 부피는 원래 원뿔에서 작은 빠진 원뿔을 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6파이 곱하기 높이니까 8 곱하기 원뿔이니까 3분의 1에다가 이번에는 9파이에다가 높이가 4고 그 다음에 똑같이 3분의 1을 해주면, 일단 3분의 1을 나중에 한번 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288파이에서 36파이를 빼니까 25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으로 나눠주면 8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뿔대 부피는 34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잘라낸 삼각뿔의 부피인데 이 오른쪽 그림에서 노란색을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6cm이고 이때 노란색 이 삼각뿔을 구해보면 여기 원래 삼각 기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에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 친구의 곱하기 3분의 1이겠다. 뿔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밑면은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36에서 절반해서 18이 돼요. 그럼 똑같이 높이가 6인데 이때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뿔이 되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6이 되고 그러면 36이 되겠죠. 36c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밑면이 있다고 했었으면 이거를 쭉 따라서 기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뿔이 딱 꽉 차게 되는 같은 밑면을 가진 삼각 기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밑면을 먼저 구해야죠. 그래서 1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5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뿌리니까 3분의 1에다가 25 곱하기 1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이 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부피는 100cm 제곱이 돼요. 아니, 부피니까 세제곱이 되고요. 흘러낸 물의 부피는 일단 전체를 구해야겠죠. 전체는 10 곱하기 5 곱하기 12니까 600이 될 거예요. 거기서 100을 빼는 거니까 500을 우리가 흘려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개도가 주어진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전개도가 만약에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에 밑면이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먼저 여기에 호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먼저 30, 아니, 지름이 20이니까 20파이에다가 360도 중에서 우리가 216도만 잘라서 우리가 부채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에서 216을 곱하고 360을 나누면 12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12구나. 그러면 그게 여기 밑면에 원주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6c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뿔의 높이는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면은 36파이가 되겠고요. 높이를 그러면 우리가 h라고 두고 3분의 1을까지 곱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96파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12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또 h는 딱 8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뿔의 높이는 8이었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 원뿔. 그래서 1회전을 시켰다. 이때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회전을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원기둥이 있었을 텐데 그 위에가 가운데 뻥 뚫렸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드릴이 뚫은 것처럼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렸겠죠. 그럼 건널비는 우리 밑면, 그리고 옆면, 그리고 이 안쪽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밑면부터 구하면 반지름은 3이니까 이거의 넓이를 취하면 9파이가 되겠고요. 옆면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옆면은 이게 쭉 펴지면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때 넓이가 이 밑면의 원주이기 때문에 6파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높이는 4니까 24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안쪽에 있는 계곡같이 쏙 들어간 부분의 넓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부채꼴로 생길 건데 이때 만약에 밑면은 지금 없지만 밑면이 있다라고 하면 지름이 3cm인 친구니까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는 5cm이고 여기에 원주의 길이는 다시 호의 길이는 6파이예요. 똑같이 6파이예요. 그러면은 2분의 1 RL을 해야 여기 밑넓이기 때문에 여기 안쪽 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RL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파이기 때문에 건널비는 이 세 개를 모두 더해서 48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도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은 문제로 다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는 학생이 되길 바래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